즉 앞으로 2주 동안 미국 주식에겐 1년 중 가장 강력한 2주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NVDL,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에 좀 많이 고점에 물려있는데 시나리오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스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은 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엔비디아 조정이 얼마나 내려갈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라면 천천히 긴 호흡을 가지고 웅줍하면서 모아 나갈 것 같습니다. 필살기라는 시간, 세월을 활용하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13% 수익률과 2억 수익으로 다시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고 국내 계좌는 150% 수익률과 89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2억 7천만원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니 결국 그냥 상승 키 맞추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 버리고만 미국 증시를 볼 수 있는데요. 어제의 상승으로 S&P 500과 나스닥 모두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죠.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결국 당신 편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활용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매우 흥미로운 점이 뭐였냐? 바로 강세장, 대장주 엔비디아가 하락했음에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결국 키 맞추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게 하락 키 맞추기냐? 상승 키 맞추기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그동안 많이 오른 엔비디아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 외 못 오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해주면서 미국 증시가 결국 상승하는 상승 키 맞추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키 맞추기를 생각하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틀리더라도 상승 키 맞추기를 외치는 낙관론자가 낫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하락했음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테슬라가 인도량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며 주가가 무려 10%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오랜만에 멱살 캐리를 해줬죠. 또한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테슬라의 최근 상승 기세가 심상치 않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 인도량을 살펴보면 2분기 차량 인도량은 44.4만 대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예상치 43.8만 대보다 높게 나온 것이죠. 여기에 전분기와 비교해보더라도 거의 15%나 증가하면서 와, 이제 테슬라 이거 회복하는 거 아니야? 드디어 치킨 게임 끝내는 건가? 라는 회복 기대가 커졌다는 것을 주가 상승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에너지 저장 부분을 보면 매우 놀라운 성장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려 예상치보다 2배 높게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살펴보니까 AI 붐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역시 AI 붐이 서서히 이곳저곳에 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테슬라 에너지 분야가 생각보다 더 중요해지겠는데? 라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막히게 테슬라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위치에 도달한 상황을 볼 수 있죠. 2021년 말부터 시작된 테슬라 하락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드디어 여기를 상단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테슬라를 볼 수 있죠. 거의 3년 동안 지속된 하락 추세다 보니 이젠 이걸 좀 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통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강력한 하락 추세 상단을 테슬라가 뚫고 올라가 준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결국 저항받고 또 떨어진다면 결국 다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나스닥과 S&P 500으로 이 테슬라 간접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매우 비둘기파적이었던 파월의 연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목표 2%를 향해 둔화되고 있다.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시 재개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 매우 자신감 있는 문구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며 추가로 여기에 고용시장은 현재 강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약해진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하거나 너무 느리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의 위험을 안다며 적당한 타이밍을 노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연관하여 최근 연준 위원들도 다 결국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목표 2%로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둔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여기에 실업률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갑자기 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고용이 무너지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즉, 이 모든 것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결되며 미국 증시의 어제 상승 두 번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인데요. 미국 증시 데이터를 살펴보면 7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가 1년 중 가장 수익률이 좋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일단 최근 20년 월별 수익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7월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월 초부터 7월 16일까지 매우 좋은 수익률과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즉 앞으로 2주 동안 미국 주식에겐 1년 중 가장 강력한 2주라는 것이죠. 물론 꼭 과거처럼 그러진 않겠지만 참고해보면 좋을 자료입니다. 여기에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그래프 역시 7월 중순까지 급등하고 그 이후 천천히 횡보하거나 조정받는 모습이 보이죠. 이 기대감과 계절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 전환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지금은 절대 팔지 마시고 보유해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라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는 오질 구간입니다. 매수는 웅덩이를 만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좌 상승, 자산 상승을 즐기는 구간인 것이죠. 그리고 존 템플턴은 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에 대해 더 매력적인 다른 주식을 사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더 매력적인 주식을 찾을 수 없다면 지금 보유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미국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 또는 투자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과 미국 주식으로 자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우상향하는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비중의 현금,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무서울 것 없이 모든 위기와 대응, 기회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모건아우절의 말대로 닥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우리를 부유케 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것과 정확히 같은 뜻이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라는 피터 린치의 명언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사는 소중한 그 인생, 저와 함께 일단 2030년까지 보유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부자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은 제가 열심히 공부한 자료를 가지고 함께 옆에서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신다면 부유한 결과를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